자, 진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법정 채권 관계요. 지금까지는 뭐요? 계약을 봤죠, 그죠? 계약은 원에서 죠, 그죠? 근데 부당 이득, 불법 행위는 법이 정하는 뭐요? 법률 규정에서 정하는 원인이 발생하면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그죠? 법정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뭐야? 일정한 적에 채권이 발생하고 일정한 적에는 반대로 채무가 생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집중하시면 돼요. 이 부분. 부당이득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당이득과 뭐요? 불법행위를 쭉 교과서는 481조부터 펴두시면 돼요. 특히 부당이득 제도는 조문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갑니다. 틀린 거 싹. 1번. 부당이득에 반한 순서죠. 원칙. 원물 반환이죠. 그 목적물을 그 자체로 반환의 원칙이 되죠. 원물 반환의 원칙입니다. 근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다는 뭐야? 가액 반환이죠. 예, 틀렸다. 그죠? 예. 원물을 반환할 수 없다는 가액으로 반환해야 된다. 정답은 바로 1번이고. 그 다음. 익숙하죠? 부당이득에 반한 범위다. 그죠? 선이자는 현존이익까지만. 악이자는 뭐야?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다. 그죠? 그 다음에 불법원인 법이죠. 민법 총칙에서 이미 배웠죠. 불법의 원인으로 칠 것이요. 이때 불법은 반사의 질서 행위만을 만든 거죠.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거액하거나 노무를 제한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어떠한 이유도 그죠?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렇지 않다. 그죠? 즉 폭리 행위는 폭리자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둡니다. 744조. 즉 예를 들면 채무가 소멸했습니다.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을 필요 없죠. 근데 이를 뭐로 갚았다. 그죠? 그때 도의관념에 적합하죠. 그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요. 기한에 이거 미리 포기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뭐요? 변제한 데는 적법한 변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 못한다. 그죠? 기한에 이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채무자가 뭐요? 착오로 변제했다. 그죠? 즉 이행기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행기가 된 걸로 착오 미리 변제했다. 그때는 뭐요? 채권자는 그로 인한 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여기 뭐요? 중간 이자는 돌려줘야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틀린 거죠? 금방 봤던 거죠. 그죠? 예. 변제기 있지 않는 채무도 미리 변제할 수 있죠. 기한이익을 포기하고죠. 적법한 변제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착오로 미리 변제해버렸다. 그죠? 그때는 채권자는 뭐예요? 그로 인한 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그죠? 채권자는 아직 변제기 전에는 반환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로 인한 이익. 그죠? 중간이자 상당을 반환해야 되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743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뭐요? 변제한 경우에 두 번째죠. 그죠?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데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계속이죠. 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 그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예, 계속 조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선의의 수익자가 뭐야? 이익을 받은 후 체크할게요. 이익을 받은 후 비로소 뭐야? 법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반환 책임을 진다. 그 다음 익숙하죠? 반환 범위 선이자는 현존이익, 악이자는 뭐야?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죠? 자, 그럼 답은 여러분들이 좋아보시고 3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계속이죠. 악이자는 이자 플러스 뭐예요? 손해까지. 선이자는 현존한 이익까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자, 3번요. 익숙한 지문입니다. 선의 수익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부터요? 그 소가 확정된부터가 아니라 뭐야? 언제부터입니까?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다 그죠?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3번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자는 뭐예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의 비체 변제 742조에서 규율됩니다. 그 다음 4번 외울게요. 부당이득이라면 뭐예요? 원칙적으로 현재 부당이득을 말합니다. 그렇죠 뭐예요? 예적으로 장래 부당이득도 뭐예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4번 질문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뭐예요? 채무자가 변제했다. 그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 뭐예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를 예를 들었다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을 필요 없죠. 근데 이를 뭐로 갚았다 그죠? 그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법어린 급여 한자는 뭐예요? 어떤 이유로도 뭐예요? 반환 청구 못하죠. 어떤 이유도 반환 청구 못한다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부당 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는 물론 뭐예요? 그 원해가 무효라는 이유로 뭐예요?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어떤 이유도 반환 청구 못하죠 그죠? 아무런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입니다. 정답 2번.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자는 뭐야?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742조. 그 다음 원칙적으로 현재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장래 부당이득도 뭐야? 미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악이자는 뭐야?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죠? 네, 계속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은 욕심내지 마시고 그죠? 문제집을 통해서 뭐야? 쭉 반복하시고 외워지면 외워지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불법행위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뭐야? 훨씬 낮으니까. 아직 한 번밖에 출제 안 됐어요. 틀린 것은 계속 했다 그죠?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도 미리 변제할 수 있고 적법하죠. 기한에 이걸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743조.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가 된 걸로 뭐요? 착오서 미리 변제했을 때는 채권자는 그로 인한 이득은 반환해야 된다고 죠. 743조. 그 다음 계속이죠. 채무자가 아닌 자가 뭐야?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를 한 경우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면 원칙입니다. 그점 채권자를 부하기서 뭐야? 채권자가 선의로 담보를 포기한 경우 그때는 뭐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거래한 경우 불법의 원인이 뭐야?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는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죠. 그죠? 네. 좋습니다. 즉 폭리자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다고 죠. 폭리에게는.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죠. 그 다음 악의자는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다 그죠? 자, 그럼 조문입니다. 5번 보세요. 수익자가 이득을 받을 당시는 몰랐죠. 받은 이후에 법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 그죠? 그때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악의자의 반환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선의 수익자가 뭐야?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그죠? 악의자로 간주된다 그죠? 이 지문은 기본 지문이고. 자, 6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뭐야? 17회 차야문 출제가 됐어요.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그죠? 예. 개념입니다. 법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그죠? 그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뭐야? 수익자가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을 말한다고 하죠. 실질 이득액.
그래서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뭐야?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는 손실자의 손실 범위 내에서만 그죠. 자,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을이 원인도 없이 뭐야? 갑에 500만 원을 가지고 뭐야? 불법 수익을 얻었다 그죠.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해서 1억으로 불렸다. 그럼 이자는 얼마까지만 반환돼요? 이자의 손실 범위 내에서만. 나머지 자신의 노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악이자는 뭐야?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 다음 5번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어린 급여가 있으면 일체 반환 청구 못하죠.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건적 청구권에 대한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됐다 그죠? 부당이득 또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어떠한 이유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번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부당이득. 옳은 것은 악의 빛의 변제요. 채무자가 채무 없으면 알고서 그죠? 변제했다. 그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2죠. 그 다음 2번 익숙한 거다. 그죠? 선의자가 패소했다. 그죠? 그때부터가 아니죠.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그죠? 그 다음 민법 총칙이요. 불법어린 급여는 반환 청구 못하죠. 이때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뭐예요? 그 이익이 종국적인 것임을 유한다. 그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103조에서 이거 봤다. 그죠? 도박 채권자요.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만 됐죠. 그죠? 이 단계로는 아직까지 도박으로 인한 불법한 수익이 채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기속이 되었다 못 되었다? 못 되었죠. 그때는 뭐야?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반환 청구 못 하려면 그 불법한 이익이 종국적으로 수익자에게 기속이 되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 틀리면 안 되죠. 제한 능력 취소했다. 그죠? 그때는 제한 능력자는 뭐야? 언제나 더. 그죠? 언제나 어디까지요? 현존한 이익까지만. 그죠?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한 이익까지만. 그 다음 5번 수익자가 법상 원의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때는 가액 반환이죠. 그때 반환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처분 당시의 대가이다. 자, 그래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나머지가 중요하다. 그죠? 나머지 중요합니다. 답은 판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나머지를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부당이득까지 살폈습니다. 부당이득은 욕심내지 마시고 출제 가능성이 불법행위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 불법행위는 뜹니다. 다만 최근에 뭐요? 불법행위를 출제자가 틀려달라는 의미로 출제한 경우가 많습니다. 틀려달라는 의미로 출제하면 뭐요? 그때는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문을 벗어나는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조문 문제는 반드시 맞추어야만 합니다. 조문 문제는. 따라서 교과서 486페이지 이하를 펴시고 그래서 필요한 조문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조문집만 가지신 분들은 뭐요? 753조 이하 쭉 펴시면 돼요. 자, 갑니다. 8번. 틀린 것은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해도 찾을게요. 미성년자지만 책임 능력이 있죠. 그럼 원칙 누구만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집니까? 미성년자만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뭐요? 감독 의무자인 부모는 책임이 없어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기 때문에 이 경우 감독 의무자의 뭐요? 가실 있는 감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사 인과관계가 있다면 뭐요? 그때는 미성년자의 책임은 뭐요?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신의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좀 시간 없지만 755조를 보세요. 755조. 제목이 감독자의 책임이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을 때 754조 심신상실자 등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대신 책임집니다. 다만 가실 책임이요. 감독 의무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데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요?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요? 부모가 대신 책임은 안 집니다. 755조는 대신 책임을 지는 규정이죠. 그죠? 이 경우는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요거요. 당연히 미성년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모는 뭐요? 자식이 나쁜 짓을 안 해도 일상생활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 감독 의무를 게을려서 뭐요? 피해자가 다쳤다. 그래서 인과관계에서 뭐요? 자식의 책임을 뭐요?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뭐요? 감독 의무 위반은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754조입니다. 고의 또는 가실로 신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간 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744조에 하면 뭐요? 심신상실자, 치매를 심하게 알고 있냐는 책임 능력이 없죠.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그죠? 근데 이게 뭐요? 자기가 술을 많이 마셔서 뭐요? 만취가 됐다, 그죠? 그때는 그 만취 상태에서 타인에게 간 손해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760조입니다. 공동불법행위요.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가 간지 알 수 없는 경우 뭐야? 그때는 피해자를 포함해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줍니다. 그 다음 우리 시험에 최근에 자주 뜨는 거다, 그죠? 758조 공작물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공작물의 하자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때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에서 뭐요?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공작물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즉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기는데 피해자에게도 가시 있다, 그죠? 그때는 뭐야? 그때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가시는 공제해야 되겠죠. 이런 뭐야? 가실상계다, 그죠? 그래서 가실상계 문제일 뿐 당연히 공작물의 점유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예 뭐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립니다. 그 다음 여기 볼게요. 도급인 적을게요. 앞에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뭐야? 수급인의 그 일에 관해서 제3자 간 손할 책임이 없죠, 그죠? 다만 중대한 도급 또는 지시 중대한 가심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다른 거예요. 도급인과 뭐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뭐야? 마지막에 사용자 책임이 줄 것이고 도급인이 뭐야? 수급인에서 특정한 행위를 지감독하는 관계, 지휘책걸게요. 실질적으로 뭐야? 지시감독 관계가 있다면 뭐야? 사용자 지위가 되죠, 그죠? 그때는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뭐야?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책임을 안 집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책임집니다. 이 경우는 뭐야? 아예 지시감독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성립을 한다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사용자 책임 볼게요. 틀림사 1번 틀리면 안 돼요. 오늘 민법 총칙의 문제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파트 제가 엄청 강조했죠. 양자 책임은 동시에 성립 못한다 했습니다. 행위자가 대표 기간에 뭐요? 35조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행위자가 뭐요? 피용자라면 법인은 사용자 책임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뭐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뭐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됐다, 그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했다면 뭐요? 사용자 책임은 성립 안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정답 1번이고. 그 다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의 가름에서 대신 사물을 감독한 자도 뭐요? 사용자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맞고. 그래서 사용자가 피용자 행위에서 대신 책임지죠. 그래서 대신 책임졌다면 피용자에서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데 뭐요? 그 구상권에 보면은 신의처계에서 뭐요? 제한할 수 있다. 즉 회사 직원이 사고를 냈다고 하죠. 회사가 대신 사용자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직원이 뭐요? 열심히 평소에 노력하다가 그죠? 재수 없게 사고를 냈다고 하죠. 그때는 그 배상한 손액 전부가 아니라 뭐요? 일정 부분을 당연히 신의특상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피용자가
제3자, 피용자 제3자 공동 불법행위. 그러면 이 두 명에서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피해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보죠. 그때 사용자도 뭐야? 사용자 책임 있는 경우 세 명 모두가 뭐야?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연대 책임. 피해자를 포함해서 이때 사용자도 배상 책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도 뭐야? 모두하고 연대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그 다음 5번 두 번째입니다. 도급인 책가시고죠.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소급인의 행위 책임이 없죠. 근데 실제적인 뭐야? 지감독관계가 인정된다 그죠. 그때는 사용자 책임이에요. 도급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야? 저하고 똑같이 그 단을 찾으세요. 단어. (10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766조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 언제까지? 피해자나 더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뭐야? 불법행위가 있날로부터 10년 시효 적격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척기간은 틀려요. 예, 소멸시효. 그 다음 미성년자가 타에게 손해를 간 경우 그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데 즉 한마디로 뭐야? 책임 무능력자다 그죠? 그때는 미성년 책임 안 지죠. 그때는 뭐야? 감독 의무 있는 자가 뭐야? 단독으로 책임지죠. 그래서 미성년자와 연대하여 들었어요.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 누구만이요? 감독 의무자만이 그죠? 755조. 즉 부모만이 책임을 진다고요. 부모만이. 자, 그 다음 이 부분요. 출제될 수 있다고 하세요. 도급인은 원칙 소급인의 행위 책임 없다 그죠? 어떤 경우? 도급인에게 중대한 가시 있는 때 거기다 적었어요.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가시 있는 때만 소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그래서 경가시력은 책임이 없어요. 다만 이와 별도로 뭐야? 실질적인 지시 감독 관계 인정되면 사용자 책임은 성립한다 그죠? 예, 별도로. 자, 그다음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논점이에요. 공작물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되는 뭐야? 원칙적으로 누가요? 점유자 그죠? 다만 점유자가 가실이 없으면 소유자가 무조건 그죠? 2차적으로 뭐가 책임? 그 다음에 5번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죠? 민법 총칙이죠. 태아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이미 출색한 것으로 본다 그죠? 자, 답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11번으로 갑니다. 사용자 책임, 사용자 체크를 하시고 사용자 책임이라면 뭐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서 제3자에 관한 손해는 뭐요? 사용자가 선임감독상의 주의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뭐요? 대신 책임을 지는 거다 그죠? 대신 책임집니다. 그때 사무의 개념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사무의 개념이 외울 필요 없고 사무는 영리적인 것이 하나지 않고 뭐요? 계속적이냐 일시적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가 뭐요? 구체적으로 사무에 대한 지시감독관계가 인정되면 그 사무의 뭐요? 지시감독관계가 적법 유효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명의대여자 적어볼게요. 아직 출제된 법 없어요. 자, 명의를 뭐요? 타인의 사업에다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는 명의자를 누구로 봅니까? 그 사무를 행한 자로 뭐요? 지시하는 자로 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자신이 이와 같은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뭐요?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요? 내 명의를 빌려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서는 뭐요? 명의를 빌려주면 사용자 책임에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민법 총칙에서는 뭐요? 표현대리 책임을 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행위가 유의하면 뭐요? 표현대리 책임. 불법 행위는 뭐요?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요? 내 이름을 특히 뭐요? 이름과 더불어서 뭐요? 인감 도장까지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 4번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에 대신 책임을 지죠.
피용자도 뭐요? 자신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즉 우리가 법인의 불법행위 똑같죠.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지고 뭐요? 대표기관도 아울러 그죠? 부진정 연대 똑같습니다. 그때 사용자가 배상을 했다 그죠? 그때는 피용자에게 뭐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구조하고 똑같죠 그죠? 법인이 배상하면 대표기관의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똑같습니다. 12번 갑니다. 자, 위임인데 뭐야? 어떤 단을 찾아야 돼요? 여기입니다. 지시감독관계 체크할게요. 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사건을 맡게 해서, 그럼 변호사가 뭐야? 나의 어떤 지시감독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임의 경우도 뭐야? 위임인과 소임인 사이에 뭐야? 실질적인 지시감독관계가 있다면 뭐야? 소임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위임인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까지가 우리 시험 답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개별 판례. 동업관계 있는 자, 거기다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뭐야? 일이 공동으로 처리할 업무를 그 동업자 중 일일에게 업무 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토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뭐요? 그 업무 집행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업무 집행까지 발생한 사고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판례가 뭐요? 한 명이 책임을 지는 게 피해자에게 유리합니까? 여러 명이 책임을 지는 게 유리해요? 여러 명이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 뭐요? 실제로 뭐 같이 해야 되는데 한 명에게 다 위임했죠. 나머지 동업자는 뭐요? 사용자 책임을 물어버려요. 판례가. 사용자 책임을 줍니다.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기간이에요. 766조이랑 766조 제1항의 소정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다 그죠? 이때 안날이라면은 자 여러 개 적겠어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손해 및 가해자 안날은 손해가 발생했다 그죠? 근데 그 행위가 뭐야? 위법한 가해 행위로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었다 등 모든 뭐야? 요건 사실을 알았을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안날이란. 근데 우리는 조문까지만 기억할게요. 몇 년이요?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죠?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여기입니다. 자가용과 뭐요? 버스가 충돌했어요. 그래서 행인이 치여서 다쳤습니다. 근데 이자는 가실이 30%, 이자 70%예요. 그점 피해자를 두텁게 보기 위해서 뭐요? 공동불법의 연대 책임을 줍니다. 자, 보세요. 공동불법의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서 공동 면책이 됐다 그죠? 그때는 이자가 전액 변제했죠. 그럼 B에게 뭐야? 이자의 부담 부분 70%를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보지 마세요. 손해 3분설. 예. 손해배상의 뭐예요? 법률정한테 판례가 이런 어떤 이론 공식으로 볼 필요 없어요. 13번 갑니다. 달린 것은 760조. 수인의 공동의 불법으로 타인의 소유를 간들 뭐예요? 연대하여. 2번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 그죠? 그 다음 계속이죠. 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소유를 간들 뭐예요? 1차적으로 뭐예요? 누가요? 점유자가. 다만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뭐예요? 게을리하지 않는 데는 2차적으로 뭐예요? 소유자가 무조건 거죠.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점자는 가실 책임. 그 순서 기억하시고. 4번. 두 번째입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하시면 되죠. 그러면 부모는 원칙 책임이 없죠. 그죠?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뭐야? 감독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뭐야? 감독 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뭐야? 자신이 감독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진단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진단 거예요. 자신의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을 때는 뭐야? 대신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뭐야? 미성년자만이 책임을 지는데, 그죠? 미성년자의 일상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이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것. 이 같은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신의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뭐야? 손해는 자신이 책임을 별도로 성립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이 부분 강조하고 있죠. 그죠? 도급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뭐야? 수급인에 행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그죠? 책임이 없어요. 수급인은 연대에서 틀렸습니다. 언제면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중대한 가실이 있는 때만, 그죠? 예. 틀렸어요.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조만간에 757조를 우리 시험에서 답을 할 거예요. 도급인의 책임. 14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계속이죠. 760조.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소유를 갖는 뭐야? 연대하여. 그 다음 2번 장려 뜻입니다. 공동 불법에가 성립하려면 뭐야? 행위자들끼리 뭐야? 행위의 공동만 있으면 족하고 뭐야? 행위를 공동으로 하고 자는 인식은 필요 없답니다. 행위만 뭐야? 객관적으로 공동만 있으면 돼요. 우리 공동으로 뭐야? 불법 행위를 하자. 이 같은 인식은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공동 불법 행위자 중 뭐야? 1인이 변제했다, 그죠? 근데 그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다른 공동 불법에도 면책된다, 그죠? 그래서 그 자신의 가실비를 따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누구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지 모른다, 그죠?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개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즉 760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인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기지 알 수 없다는 뭐야? 그때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서 연대 책임을 지웁니다. 그때 내가 책임을 면하려면 뭐야? 나는 그 손해 발생에 영향이 없다, 그죠? 입증하면 자신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이 조금 힘들다도 에워버릴게요. 원래 여기까지 출제되면 안 돼요. 자, 볼게요. 피해자에게 1억의 손해가 생겼다, 그죠? 공동 불법행위죠. 근데 이자의 부담 부분이 3천만 원입니다. 이자의 부담 부분이 7천이요. 근데 예를 들면 뭐야? 이자에 대한 갑의 손해배상 채권이 뭐야? 시효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갑은 B에게 뭐야?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시효소멸됐습니다. 그렇지만 부진정 연대 책임 뭐예요? 피해자를 두텁게 보겠어. 그래서 갑이 청구했으면 뭐야? A는 뭐야? 3천만 원이 아니라 이자에게 발생한 1억 전부를 배상해야 돼. 1억 전부. 이게 부진정 연대입니다. 우리가 연대 책임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연대와 달리 부진정은 판례가 또 달리 해석합니다. 이자를 부하기 위해서 뭐야? 이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를 제하고 뭐야? 다른 자에게 발생한 사유는 다른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이자에게 시효 소멸됐더라도 뭐야? 그로 해서 피해자가 만족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럼 이자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이자는 뭐야? 원래대로 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돼요. 그때 배상을 했어요. 그럼 자기의 부담 부분이 넘죠. 그럼 이자에게 뭐야? 대신 배상이기 때문에 구상할 수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자는 갚을 필요 없네, 그죠? 이자가 대신 변제할 때는 구상할 수 있다면 여기 판례입니다, 판례. 이게 부진정 연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연대도 몰라요. 즉 부진정 연대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가짜 연대요. 연대 책임은 우리가 원해서 뭐야? 원해서 수인이 돈을 빌 때 연대 책임을 지겠다, 그죠? 자신들이 원했습니다. 이거는 뭐야? 정책적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뭐야? 연대 책임을 지운다 해서 뭐야? 가짜 연대에서 부진정을 붙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뭐야? 연대와 달리 피해자가 뭐야? 만족을 얻는 경우를 잡으면 뭐야? 어느 1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는 나머지 연대 채무자에게는 전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따라서 이자의 부담 부분이 뭐야? 시효 소멸됐더라도 이자에게 영향이 없어요. 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3천만이죠. 이자의 구상 부분 대신에 구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뭐야? 이자에게 손해배상이 시효 소멸한 거하고 뭐야? 이자가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다른 원이기 때문에, 그죠? 시효 소멸했더라도 대신 변제했다면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논리적으로 뭔가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기억할게요. 그래서 이해하시려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자, 다시 강의만 들으신 분들도 이 부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달라 그죠? 예, 아무리 저희한테 요청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려면 엄청난 어떤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예, 우리가 연대 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본다고 그냥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예,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절대 질문하시면 안 돼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대 채무의 내용도 안 배웠어요. 이 부분은 조문도 없어요. 해석상 판례가 인정하는 연대 책임입니다. 1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자, 지금은 기억하셔야 돼요. 751조, 752조를 펴볼게요. 교과서는 487페이지에 그 조문들이 있습니다. 자, 750조부터 먼저 볼게요. 타인의 신체에 자유도로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뭐요? 재산 이해 손해소 배상 책임이다. 그죠? 즉 위자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752조요. 생명침해라는 손해배상이다. 그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좀비 속 및 배후자에 대해서 뭐요?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이다. 그죠? 즉 위자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번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뭐요? 피해자의 직계 좀비 속동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다도 뭐요?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죠? 위자료 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 754조죠. 753조 그죠? 행위의 책임을 변심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 그때 타인에게 손해가 간 경우 미성년은 책임이 없죠. 그때는 감독 의무자가 대신 책임진다. 그죠? 근데 가실 책임이기 때문에 감독 의무자는 감독 의무를 해태치 아니했음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 면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755조요. 무과실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나머지 일단 가실 책임이에요. 가실. 다만 입증을 누가 하냐에 차이가 있을 뿐. 자, 또 떴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급인. 뭐 어디 체크해야 돼요? 여기다. 그죠? 도급인은 지시 또는 감독에 대해서 뭐요? 도급 또는 거지에서 중과실이 있는 점 책임지죠. 그래서 경과실의 경우는 수급인이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책임집니다. 그 다음 760조 2항이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위가 손해가 간지 알 수 없대도 뭐요? 피해자를 위해서 연대하여. 5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 두 문제가 남았네요. 16번, 17번이 남습니다. 18번은 중복 문제입니다. 18번은 10번하고 중복 문제예요. 안 보셔야 돼요. 딱 하나가 중복됐다. 그죠? 자, 제가 집필한 교과서는 뭐야? 오답 없고 중복 문제 없애야 된다. 그죠? 근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딱 하나. 그래도 훌륭하죠. 그죠? 네, 오답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복 문제는 없애야 되는데 하나 정도는 그냥 아량으로. 그죠? 네. 16번으로 갑니다. 758조 공작물의 점유자 등의 책임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차적으로 누가요?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 그죠? 다만 점유자 책임은 가실 책임. 그때 연결됩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자면 점유자는 면책이 된다. 그죠? 다만 입증은 자기가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누가요? 소유자다. 그죠?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죠? 이렇게 문제 없죠. 근데 피해자에게 가실되면 뭐예요? 가실상계는 해야 되죠. 그죠? 가실상계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 그죠? 액수를 정하면서는 피해자의 가실이라는 부분은 공제. 그 다음 4번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책임을 배상한 소유자 점유자는 뭐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5번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요. 공작물의 하자에 관한 책임. 17번으로 갑니다. 공작물 책임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는 뭐야? 공작물이 아니다, 그죠? 예,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점유자는 가실 책임이죠. 면책 사유가 인정이 된다죠. 예, 정답 2번. 소유자는 무가시다, 그죠? 면책 사유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책임을 지려면 뭐야? 공작물의 하자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 사이에 뭐야? 인과관계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죠? 즉 공작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여야 합니다. 그 다음 누가요? 1차적으로 점자가 책임진다, 그죠? 점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소유자가 2차적으로 무조건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집을 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1일 문제를 확인하고 마칠게요. 26일자 문제요. 1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합의 해제 문제 볼게요. 우리가 문제집부터 비슷한 유형 봤죠, 그죠? 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를 청약했으나 매수인이 이래서 뭐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성립했다. 그건 뭐요? 청약의 거절도, 그죠? 거절입니다. 그럼 합의 해제는 없던 게 된다, 그죠? 2번.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신청은 근로계약에 따른 합의 해제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성락에서 근로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전은 임의로 청약 처리할 수 있다, 그죠? 사표 수리되기 전은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한 법률 효과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먼저 볼게요.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런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면 좀 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제대로 내용을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럼 계약서에 사인했죠, 그죠? 그럼 계약은 성립했다, 안 성립했다? 성립했습니다. 다만 내가 제대로 몰랐다가 뭐죠? 착오죠, 그죠? 착오 문제일 뿐 계약은 성립했다는 겁니다. 계약은 성립했어요. 자, 그 다음 4번은 기본 질문이다, 그죠?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고 장래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 5번은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동시이행관계 있지 않는 것은 1번 보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음수표 안 배웠죠?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음수표를 교부한 이유는 뭐예요? 기존 원인 채권 관계를 뭐예요? 지급하기 위해서 또는 뭐예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는 지급에 가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뭐예요? 달라집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 밖에요. 상법에서 주로 출제가 돼야 돼요. 음수표법에서. 자,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키로 약정했다, 그죠? 그러면 엔더 뭐예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과 매도인의 이전 등기와 동시 이행관계 맞죠, 그죠? 네. 그 다음 3번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먼저 볼게요. 건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무효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낙찰받은 자는 채무자에게 뭐예요? 등기를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낙찰자는 채무자에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받은 채권자인 건전당권자는 뭐예요?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돌려줘야 되죠. 각각의 당사자가 동일합니까? 불일치요? 각각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뭐예요? 등기 말소를 채무자에게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요? 배당받은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대금을 누구에게요? 낙찰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상대방이 서로 달라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 다음 4번 이미 한다, 그죠? 가압류 등기에 있는 부동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뭐요? 가압류 등기 말소 플러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사이가 동시 이행관계. 그 다음
부동산 매매기 차고 취소가 됐죠. 그때 원상 회복해야 된다 그죠.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이전 넘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 자, 1번은 보지 마시고. 자, 그럼 3번 갑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뭐요? 토지 거래를 허가받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서 밑줄볼게요. 문제도 있었죠. 거래 허가 사실만으로 이행에 착수가 아니다 그죠. 따라서 중도금 등의 이행 착수 전에는 당연히 뭐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요? 당연히 계약금에 한 해제할 수 있다죠 그죠. 정답 1번입니다. 허가 자체가 이행의 착수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 2번 계약금 요물계약 적으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지급고 약정에서 실제 계약금을 전액 지급지 않았다면 뭐요? 그때는 아직까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미적 볼게요. 565조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없다 그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계약금 계약에 따르면 뭐요? 매매계약 해제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언제 성립해요? 계약금이 완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더라도 위약금으로 확인한 특약이 없는 뭐요? 손해배상액이 예적으로 볼 수 없다 그죠.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뭐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죠. 해약금으로. 그 다음 첫째 주 마지막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을게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그죠. 따라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한 바 없더라도 이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의 해제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개별 판례요. 문제집도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채고 대금의 잔대금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뭐요? 이행에 착수 전이라면 여전히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있다 그죠. 1번 허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에 착수를 볼 수 없다 그죠. 자, 4번 갑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다른 것은 이 지상물 매수권을 적을게요. 지상물 매수권은 뭐요? 원칙적으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뭐요?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된다 그죠.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양수인으로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기억할게요. 뒷부분까지는 모르더라도 그죠. 원칙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소멸 당시에 뭐야?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그죠. 자, 그다음 2번. 그러면 단어를 찾아볼게요. 앞에서 지상물 매수권이 형성권이고 뭐야? 강행법규라고 그랬죠. 이에 입안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어 찾아주시면 돼요? 파격적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토지를 뭐야? 임대를 했는데 시가보다 뭐야? 엄청난 헐값으로 빌려줬어요. 그때는 지상물 포기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전혀 불리지 않죠. 그죠? 그런 어떤 애적인 경우에는 포기 약정은 유효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뭐야? 포기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토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파격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비록 차입이 뭐야? 시가보다 그냥 단순히 뭐야? 영가가 안 돼요. 파격적으로 헐값이에요. 파격적으로 저렴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 약정이 뭐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죠. 그죠? 포기하도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혹시나 이런 질문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건 외울 수 있겠죠? 네. 파격적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아니면 뭐야? 지상물 매수 청구의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 3번. 지상물 매수 청구 형성권이다. 그죠?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 그죠? 네, 매매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임차권보다 뭐야? 선순위인 저당권의 소멸을 밑줄 볼게요. 항상 용의권과 저당권은 뭐야? 어느 것을 비교한다고 했죠? 1번 저당권과 용의권을 비교한다고 했죠. 따라서
경매는 뭐요?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하죠. 그럼 임차권은 뭐요?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죠, 그죠?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후순위 임차권 당연히 소멸. 다만 배당은 순서대로 배당받을 뿐이다, 그죠? 그다음 5번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 임대인에게 명독키로 약정, 거기다 밑줄 것이고 건물의 임차인 맺어 볼게요. 지상물 철거 약정은 토지 임대차죠. 포기 약정 무효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건물은 내가 건물을 뭐야? 정축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원상복구 또는 임대에게 기속의 약정 뭐야? 유익비 상한 청구의 포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유익비 상한 청구의 포기이기 때문에 유효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 지상물 철거 약정 무효다, 그죠? 그런데 건물 임대차에서 뭐요? 그 정축 부분의 포기 약정은 유효라고 했죠. 네, 유익비.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5번. 갑과 을의 공동 불법으로 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을에서 뭐요?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병에게 배상. 맞죠, 그죠? 그 다음 2번. 병이 을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거기다 일단 적을게요. 하여튼 이 문제는 뭐예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엄청나게 깊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부진적 연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부진적 연대는 뭐예요? 피해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만 뭐예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이 경우는 뭐예요? 면제는 피해자가 만족을 못 얻었죠. 따라서 한 명에서 연제해주도록 뭐예요? 갑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뭐예요?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뭐예요? 병에 전액 변제했다면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돼요. 병이 피해자입니다. 그때 갑이 자 병이 뭐예요? 을에 대해서 면제를 했다, 그죠? 면제했어요. 그렇지만 그 면제는 이자기에 영향을 안 미쳐요. 이자는 뭐예요?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그때 뭐예요? 이자기는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자에게 뭐예요? 대신 구상권에 응했다면 뭐예요? 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여기까지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피해자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뭐요?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중단 안 됩니다. 여기 연대채무가 더 달라요. 연대채무는 누구에게 이행 청구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중단이 미치죠, 그죠? 근데 부진적 연대는 아니에요. 만족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병이 갑과 을을 공동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갑과 을에 대한 갑의 가실 비율이 서로 다르면은 자, 거기서 미쳐 볼게요. 저쪽 가운데부터 갑과 을에 대한 병의 가실 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가실 상계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뭐요? 병의 갑과 을에 대한 가실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뭐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뭐요? 요거는 외울게요. 외울 수 있다, 그죠? 모르더라도. 그때 공동 불법행위는 뭐요? 가실 상계를 할 때 뭐요? 이자의 어떤 가실이 계제가 됐죠, 그죠? 그럼 가실 상계 때 뭐요? 가해자의 가실과 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전체를 뭐요? 퉁쳐서, 전체를 퉁쳐서 뭐요? 이자 전체 가해행위하고 뭐요? 이자의 가실을 퉁쳐서 공동으로 가실 상계를 해야 되지. 가해자별로 뭐요? 따로따로 가실 상계는 할 수 없답니다. 없다. 그 단어 자체는 외울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런 정도로. 혹시나, 이거는 이 지문은 5번 지문은 뭐야? 우리 시험에 안 맞는 지문이요. 전체적으로. 그 깊이가. 우리 시험 출제될 수 없는 지문 형태입니다. 다만, 혹시나 요 사이 뭐요? 작년 시험과 같이 얼토당토하는 수준의 문제가 뜰 수 있고요. 그게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답으로 외워달라는 거예요. 알고서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요 정도는 외울 수 있다, 그죠? 그 부분만 부탁드릴게요. 자, 5번은 상식적이에요. 가실 상계를 해야 되는데 병도 잘못이 있어요. 부주의다, 그죠? 가실죠? 병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적을게요.
고의로 뭐요? 불법에 저지른 갑이 병에 뭐요? 부주의, 가시를 이유로 가시를 상계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돼요. 이자에 뭐야? 가시 있으면 알면서 뭐예요? 제가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 뭐요? 이자에 생긴 피해를 배상하면서 이자의 가실 부분을 공제해달라.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거요. 이미 피해자가 보니까 뭐요? 무단횡단하고 있으면 알고 있어요. 보니까 원수다, 그죠? 어떡합니까? 차로 그냥 박아버렸죠, 그죠? 손해 생겼죠? 이자에게 무단횡단 가실돼서 가실 상계하겠다. 말도 안 된다, 그죠? 이미 알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실적상 가시상계 안 된다. 그래서 4분, 5분 정도만요. 예.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만. 자, 그럼 지금까지 뭐요? 최대한 우리가 대비해서 문제집을 한 문제도 빠짐없이 뭐요? 문제집을 쭉 진행했고, 그 다음 매주 차마다 뭐요? 매일 문제도 진행했습니다. 매일 문제는, 이번 회차의 매일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죠? 어떤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기 힘든 어떤 난이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의도는 뭐예요? 그 내용을 다 알고서 맞춰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 시험이 뭐예요? 작년같이 엄청난 어떤 수준의 문제가 채권법에서 실릴 수도 있고 뭐예요? 그 지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일일 문제에서 뭐예요? 혹시 재수 좋게 내가 봤던 부분이 답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예상하여 그런 문제를 몇 문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까지만 욕심내시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양 조절이요. 예. 깊이 있는 내용을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는 1차 절대평가 70점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 그죠? 우리 지금 70점이 만점이라 보시고 1차 전체가, 그죠? 그래서 세 과목 전체를 70점을 만점으로 생각하시고 7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고, 전부 다 뭐야? 30점은 현장에서도 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던 부분은, 그죠? 그래서 70점에 해당한 문제는 실수 없게끔 준비하신 뭐요? 30점에 해당한 문제도 대충 몇 개 찍어서 맞추겠죠. 그러면 내가 어디했던 점수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그 실전 모의고사는 최근에 제가 강조한 대로 뭐요? 1번부터 40분까지를 두서없이 풀지 마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뭐요? 쉬운 문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한 식으로 4주 동안 피부에 뭐요? 익숙하도록 연습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장기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